자, 이번 시간에는 강제응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제응답은 초기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장된 L이나 C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과정을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초기치는 없고 전원을 인가해서 전원에 의해서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너지 C나 L에 저장된 에너지를 어떤 과정을 거치고 소모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 저장하는 과정이나 소모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과정도 익스포넨셜 함수, 그 다음에 소모하는 과정도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역시 이 강제응답에서 E에 마이너스 T 오버 타우라는 항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타우를 구할 때 C나 L에서 들다 보면 저항값에다가 이 C나 L을 곱해서 답을 얻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자연응답에서는 전원이 없기 때문에 C에서 그냥 바로 저항만 보이니까 저항값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비해서 이 강제응답에서는 C에서 들다 보면 또는 L에서 들다 보면 회로를 보게 되면 저항뿐만 아니라 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원을 갖다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4장에서 태분한 등가회로를 구할 때 RTH를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원, 독립전원을 다 제거를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타워를 구할 때 C에서 들다 본 저항 또는 L에서 들다 본 저항을 구할 때 전원을 제거하고 RTH 구하는 것처럼 전원을 제거하고 들다 보게 되는데, 전원을 제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전압은 숏서킷. 왜? 전압원의 크기가 제로가 되면 숏서킷하고 같은 거니까. 그 다음 전류원이 있을 때는 전류원의 크기가 제로가 돼서 오픈서킷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L과 C에서 들다 본 R과 R이 있으면 그 R로부터 우리는 타워를 구하고 그 타워에 의해서 회로가 결정이, 그러니까 저장되는 과정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강제응답도 미분식으로 해서 미분 방식을 통해서 해를 얻을 수도 있고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미방에 의해서 푸는 방법, 라플라스 변환에 의해서 푸는 방법 둘 다 설명을 할 건데, 이 미방은 그냥 앞에 자연응답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자연응답에서는 특수해가 제로였는데 강제응답은 특수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특수해하고 일반해를 구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거고,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소자의 라플라스가 필요한데, 이 소자의 라플라스 변환할 때 C의 초기치에 의해서 전류원이 하나 달리는데 그 전류원 자체가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 전류원이 제로 된다는 것은 오픈 서킷이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SC분의 1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L도 초기치의 전류에 의해서 이 전압원이 하나 표현되는데 직렬로 그 역시 초기치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 전압원의 크기도 제로가 돼서 숏서킷가 돼서 SL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회로를 해석할 때 강제응답은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강제응답에도 RC 응답이 있고 RC 회로가 있을 거고 RL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RC 회로에 대한 강제응답을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회로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원, DC 전원이에요. DC 전원이 경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DC 전원이 인가될 거니까. 자, 이게 AC 전원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식이 좀 복잡해지는 것밖에는. 그래서 DC 전원 V0라는 전압비트가 저항을 통해서 스위치를 통해서 C에 연결되는데, 처음에 T가 제로인 순간에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로 스위치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A라는 포인트는 그냥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C에 만약에 충전된 에너지가 있으면은 스위치를 통해서 다 방전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T가 음의 영역에서는 스위치가 1로 연결됐으니까 C 양단에 이쪽에 숏서킷가 있으니까 VCT는 제로가 될 거고, 방전이 다 돼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니까 ICT도 제로가 되는 그런 올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T가 양의 영역으로 오면요, 여기가 V0라는 전압의 저항 R을 통해서 C가 연결되어 있는 RC 회로가 전원 V0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한번 풀어보고 또 라플라스 변환을 위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루퍼 방식을 쓰겠어요. 그럼 인가되는 전압 V0는 R에 걸리는 전압 R 곱하기 RCT 플러스 C에 걸리는 전압 VCT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R에 흐르는 전류 RCT는 C의 특성식에 의해서 C의 dT분의 d VCT. 그래서 이건 루퍼 방정식이고 이거는 C의 특성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일식에다가 대입하면은 V0는 RC의 dT분의 d VCT 플러스 VCT. 그래서 VCT에 대한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 돼요. 그럼 특수에는 VRT는 자, 오른쪽이 V0라는 것이 왼쪽이 V0라는 DC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T의 영차 함수입니다. 상수예요. 따라서 VCT도 상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앞에 우리가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을 보면은 그래서 VCT가 상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상수를 미분하면 제로니까 얘가 없어져요. 따라서 VCT는 V0가 됩니다. 특수에는 V0. 그 다음에 일반에는 왜 돼요? RC dT분의 d VCT 플러스 VCT가 제로가 되는 케이스니까 얘를 dT분의 d를 라지 d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제로 되는 d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RC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A에 E에 이거 F고 이게 R이죠. VRT는 A에 미수 A가 되죠. E에 마이너스 RC분의 T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A에 E에 마이너스 T 오버 타우로 두는 거. RC가 타우니까 그렇죠? 여기서 타워는 지상수는 RC가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CT는 의외입니다. 특수의 V0에다가 일반의 A의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 자, 그 다음에 초기치 대입합니다. 초기치 VC의 제로가 제로니까 제로를 넣으면 얘가 1이 되니까 V0 플러스 A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V0가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 회로에서 VCT를 구하면은 V0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미분 방식을 이해서 푸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플라스 변환에 의해서 푸는 방법인데 미분 방식을 라플라스 변환하는 게 아니고 회로 자체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T가 양의 영역, V0라는 것은 T가 양의 영역만 따지면은 V0 UT가 되는 거니까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분의 V0. R은 그냥 R이라 그랬고요. SC는 초기치가 제로니까 그냥 SC분의 1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CS예요. 따라서 VCS는 얘 저항하고 얘 저항, 임피던스죠. 이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되고 인가되는 전압이 이만한 전압이니까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R 플러스 SC분의 1분의 SC분의 1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나오고 분자분모의 SC를 곱하면은 S의 1 플러스 SRC 분의 V0 S의 S 플러스 RC분의 1의 V0 RC를 나눴으니까 RC가 되겠죠. 따라서 S분의 S를 곱하겠을 때는 V0 플러스 S 플러스 RC분의 1분의 S 대신에 마이너스 RC분의 1을 쓰니까 마이너스 V0. 따라서 VCT는 얘를 0 라플라스 변환하니까 V0가 앞으로 나오고 1 마이너스 2의 T 오버 타워의 U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방에 의해서 풀어도 좋고 라플라스 변환에 의해서도 풀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압의 T에 따라서 VCT의 파형을 그려보면은 제로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V0라는 값으로 이렇게 수렴해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장 에너지가 없다가 저장 에너지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오메가 L의 제로는 제로입니다. 오메가 L의 T는 2분의 1 C의 VCT의 자성이에요. 따라서 2분의 1 C의 VCT가 얘가 되어 있으니까 얘의 자성, V0의 자성 1-2의 마이너스 2T 오버 타워. 그래서 요거 역시 2T 오버 타워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폼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에너지가 T가 제로인 상태에서 이와 같은 상태로 증가하는데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분의 1 C V0의 자성. 그러니까 이 최종적으로 C에 걸리는 토탈 전압이 V0로 갈 거니까 그 V0에 의해서 저장되는 에너지가 2분의 1 CV 자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 에너지가 제로에서 2분의 1 CV 자성으로 이렇게 건접해 가는 것이 저장되는 에너지의 포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CT의 파형하고 비슷한 파형으로 저장이 될 것이다. 자, 이 파형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자, C에 충전된 전압이 만약에 역으로 되어 있다면, T에 따라서 VCT가 지난 시간에 V0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충전된 전압이 V0가 아니고 만약에 마이너스 V0라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전 전압이 V0가 아니고 극성이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V0로 충전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질 건데, 이걸 갖다가 전이라는 것은, 전압이라는 것은 기준점이 있고 기준점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 자체를 이동시켜. 기준점을 제로에서 V0만한 더하기 V0를 해줘.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를 갖다가 전압을 V0만큼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점이 0볼트로 오고 이 점은 V0로 가는 거니까 이것이 위로 시프트 되는 겁니다. 그 모양이 얘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장된 에너지가 제로로 떨어지는 거나 저장된 에너지 제로에서 저장되는 폼이나 파형 자체의 모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얘나 얘가 똑같습니다. 단지 얘는 에너지 소모 파형이고 얘는 에너지 저장하는 과정을 설명했는 것 뿐이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은 소모가 일어나는 과정이나 저장이 일어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워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저장이 일어날 수도 있고 빨리 저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는 뭐 자연응답에서 다 얘기를 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파형을 한번 보겠어요. RCT. RCT는 아까도 했지만 미분을 쓰면 DT분의 DVCT가 되는 거니까, 자, VCT가 이와 같이 나왔으니까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요. 그러면은 V0 곱하기 C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제로가 될 거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타워분의 1이 나올 거니까 2의 T 오버 타워가 됩니다. 따라서 얘가 RC분의 1이니까 R분의 V0의 2의 마이너스 오버 타워.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이와 같이 제로로 쭉 오다가 그 다음에 T가 제로인 순간에 R분의 V0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R분의 V0 이렇게 여기 세로 그립시다. T에 따라서 RCT의 파형을 그리면은 R분의 V0만한 크기로 스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하는 이러한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연응답에서 구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응답은 전압이 제로에서 V0로 올라가는 모양이고 자연응답은 V0에서 제로로 떨어지는 모양인데 그 떨어지는 모양이든 올라가던 모양이든 C에 충전되는 전류 파형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저장 에너지가 소모되는 때의 모양이나 저장될 때의 모양이 같은 전류 파형이 더하는 거니까 충전될 때의 모양 또 방전될 때의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ICT는 단지
하나는 C 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하나는 C에서 전류가 흘러나오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된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나 또는 밖에서 저장시킬 때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과정이나 같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 과정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느냐 하면은 바로 시상수 타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1차 회로는 무조건 그 회로가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는 무조건 타워입니다. 타워고 전압은 사실은 이거는 상대값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로에서 올라가든 또는 어떤 값에서 떨어지든 처음 값에서 나중 값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시상수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역시 T가 제로인 순간에 사건이 일어났고요. T가 음의 영역에서는 스위치 B로 와 있는 B가 스위치가 B 상태로 와 있으니까 VST라는 전화번호는 따로 있고 이건 단독으로 있고 이쪽에만 이런 스타일로 RC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가 양의 영역으로 옮겨가니까 이제는 VST가 인가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라플라스, 회로 자체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풀겠습니다. 자, 라플라스라는 것은 항상 T가 양의 영역에서만 성립하는 거지 모든 T가 영역에서 라플라스 변환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음의 영역을 생각하지 말고요. 양의 영역을 갖고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돼. 자, 음의 영역은 그냥 시간 정리해서 그냥 풀면 됩니다. 정상 상태니까. 여기는 정상 상태. 자, 정상 상태인데 C가 오픈이야. 그리고 R밖에 없어. 전류 안 흐르자? 전압도 안 걸리자? 그래서 VCT도 제로고 ICT도 제로입니다. 올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T가 양의 영역으로 오니까 이와 같은 회로가 됐고 얘를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전압원의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VS의 S가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R이 있고 C는 SC분의 1이 되고 전류가 C의 VC0만한 초기치를 엮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CS 여기 흐르는 전류가 ICS입니다. 조심할 게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CS가 아니에요. 이거 전체가 C의 등가회로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쵸? 그래놓고 여기 ICS를 그리거든요. 그런데 V0의 제로가 얼마죠? VC의 제로가? T가 음의 영역에서 제로일 때의 값이나 T가 양의 영역에 있을 때의 제로의 값 같은데 T가 음의 영역에서는 VCT 자체가 제로니까 역시 제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없어져. 그럼 얘를 풀면 돼. 얘를 저항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쵸? 저항이고 그 크기가 SC분의 1이야. 그러면은 VC의 S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R과 SC분의 1 중에 SC분의 1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RCS 플러스 1분의 VS의 S. 지금 VSS를 모르니까 답을 못 구하는 건데 VSS가 있으면 얘를 영라플라스 변환하면 됩니다. 그쵸? 만약에 if VST가 OUT다. 즉 5다. 5V다. 이래 되면 어디야?
O라는 것은 라플라스 안 해봤어요. OU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봐도.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영역이 어딥니까? T가 양의 영역이죠. 양의 영역이니까 OUT나 O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OUT로 써도 무방합니다. T가 양의 영역에서는 5V나 OUT나 같은 말이니까. 따라서 VCS의 S는 S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요. 그러면 S분의 5 곱하기 S 플러스 RC분의 1분의 RC분의 1. 자, VCS가 S의 S 플러스 RC분의 1분의 RC분의 5. S분의 5 플러스 S 플러스 RC분의 1분의 마이너스 RC분의 1, RC 마이너스 5가 되네. 따라서 VCT는 5 마이너스 5 2의 마이너스 T 오버 RC 이렇게 나오면 이거에 대한 파형을 그리면요. T가 VCT의 파형을 그리면 T가 제로보다 적을 때는 제로로 오다가 T가 충분히 흐르면 5V를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이게 5V라면 그래서 VCT를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정상 상태로 가면 VCT가 얼마라는 거예요? 5V죠. 이 회로에서도 얘가 정상 상태로 가면 C가 오픈이니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인가되는 전압하고 같을 거 아니야. 전류가 안 흘렀어. 자, 첫 번째 미분 방식에 대해서 풀고요. 두 번째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푸는 두 가지 방이었어요. 미분 방식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푸는 거는 뭐 이미 6장에서 다 했는 거고 그건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자, 이와 같은 주어진 회로에서 스위치가 보니까 원래는 열려 있다가 T가 제로인 순간에 닫힙니다. 걔는 닫혀 있다가 열린 케이스고 지금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닫히는 겁니다. 그러면 T가 음의 영역에서 보면은 이 전원도 열려 있으니까 필요 없고 이 저항도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개의 소자만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12ohm이라는 저항과 2분의 1 페럿이 있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VCT가 있고 여기 흐르는 전류 RCT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이 회로를 풀 때 과도 상태를 풀었는데 지금은 정상 상태에서 풀어야 되죠. 그죠? 자, 정상 상태에서는 DT분의 D가 제로로 들어온 거니까 캐패시터가 오픈 서킷입니다. 따라서 ICT는 제로가 될 거고 VCT도 역시 제로가 됩니다. 왜? 이제는 VCT가 R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전류가 안 흐르면 R에도 전압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C에 충전된 전압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음의 영역에서 이미 여기에 충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 다 방전해가 없어졌다는 거죠. 시간이 충분히 흘러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T가 양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오면은 이제 15V가 인가가 되는 겁니다. 18V가. 6옴, 12옴. 그 다음에 2분의 1 페럿. 여기 흐르는 전류가 ICT.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CT. 여기 흐르는 전류가 IT. 여기서는 IT로 왜 되겠어요? 마찬가지, 그렇죠?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는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T가 양역에서 이해를 푸는데 뭐가 좋겠어요? 루퍼 방식도 두 개 풀어야 되고 이 점에 기준점에서 이 점에 노드 방식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RT라고 두겠어요. 그러면은 IT는
IRT 플러스 ICT. 여기에 노드 방식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CT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8V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 IT는 6분의 18 마이너스 VCT는 12분의 VCT, 플러스 2분의 1의 DT분의 DVCT. 그래서 양쪽에다가 11을 곱하고 정리를 하면요. 6의 DT분의 DVCT, 그다음에 플러스 3의 VCT는 36. 3을 나누면은 2의 DT분의 DVCT 플러스 VCT는 12. 특수해.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값이에요. 아까는 우변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특수에 구하면 바로 제로가 되죠. 그리고 실제 답은 뭡니까? 특수해하고 일반해를 더하는 거니까 제로를 더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일반해만 그냥 구했는 거예요. 지금은 특수해, 일반해 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특수해는 직관적으로 우변이 상수니까 좌변도 상수가 돼야 되고, 따라서 VCT가 상수가 되니까 미분하면 없어져. 그럼 바로 VCT가 10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에는 2 곱하기 DT분의 DVCT 플러스 VCT는 이것이거든요. 제로가 되는 식입니다. 자, 아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지 말고 DT분의 D를 라지 D로 치환을 해. 그러면 2D 플러스 1 이꼴 제로 되는 D의 방식이니까 D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일반에는 VCT는 미지수 A에다가 E의 마이너스 2분의 1T 알파 T니까 알파가 2분의 1이거든.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완전 해는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특수해와 일반해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VCT는 특수해 12 플러스 일반해 A의 마이너스 2분의 1T. 그 다음에 A를 구하기 위해서 초기치를 대입합니다. VC에 T가 0 플러스일 때는 C는 연소함수니까 T가 0보다 조금 적을 때 값과 같고, 그 값이 T가 음의 영역에서 VCT 값이니까 바로 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T 대신 0를 잡으려면 12 플러스 A가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VCT를 구하니까 12 마이너스 12 E의 마이너스 2 오버 T. 파형을 그리면 VCT가 T에 따라서 그린데, T가 0일 때는 0, 원점에서 출발을 하고 최종적으로 12V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진도 나가기 전에 아까 자연응답하고 지금 강제응답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아까 자연응답일 때는 T에 따라서 VCT가 초기치가 10V일 때 이렇게 제로로 떨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초기치가 10V가 아니고 마이너스 10V면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10에서 제로를 향해서 올라가겠죠. 이거와 대칭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그렇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0에서 0으로 올라가는 케이스고, 이때는 10에서 제로로 가는 케이스. 즉, C에 충전된 전압이 이렇게 10V가 돼 있으면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고, 이렇게 충전돼 있으면 제로로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전압이 극성보는 형태야. 그러니까 이 T축에 대칭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전이차라는 것은 뭡니까? 기준점에 비해서 10V 높다는 거지. 그 기준점 자체를 옮겨. 10V씩 다 올려. 그럼 똑같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10V를 10V로 바꿔. 0V로 바꿔. 그러면 0V는 어디로 가요? 10V로 가죠. 그러면은 왜 되는 거예요? 파형이. 0에서 출발해서 10V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10V로 충전된 것을 갖다가 방전시키는 케이스나 마이너스 10V로 충전됐을 때 방전시키는 거나 똑같아요. 둘 다 자연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자연응답이지만 얘도 자연응답이야. 그러면 이 자연응답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10V를 다 올려. 그러면은 0에서 10V를 향하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강제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응답이나 자연응답이 뭐 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전압이라는 것은 상대값이니까 큰 의미 없어요. 단지 전원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고, 응답 자체는 뭐냐 하면 항상 회로는 T가 음의 영역과 T가 양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음의 영역에서의 값과 정상상태의 값과 양의 영역으로 왔을 때 정상상태의 값은 어딥니까? 0이 아니고 12V죠. T가 양의 영역으로 왔을 때의 정상상태는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나면 12V로 갑니다. 얘가 12V가 된다는 거죠. 이 정상상태의 해는 누구냐 하면 바로 특수해입니다. 어떤 미분 방정식이 특수해와 일반해가 있는데 일반해는 고유응답을 지배하게 되고 특수해는 강제응답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12V면 정상상태에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T가 음의 영역에서의 해와 T가 양의 영역에서의 해가 서로 다르면 쫓아가는 거예요. T가 음의 영역에서의 정상상태에서 해에서 T가 양의 영역의 정상상태 해로 추적해 가는 거야. 그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얼마만큼 빨리 따라가느냐가 누가 결정하냐면은 바로 타오가 결정을 합니다. 그 타오가 바로 2죠. 이게 크면 클수록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따라가고 이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빨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게 10에서 0V로 가든 0에서 10V로 가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가 음의 영역에서의 최종치와 T가 양의 영역에서의 최종치가 같으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왜? 같은 값이니까. 그런데 그게 두 개가 차이가 나면은 그걸 추적해 가는데 그게 타오의 속도로 추적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그 추적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과도 상태라고 얘기하고 이미 추적이 끝나고 나면은 정상 상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푸는 거는요, 이 회로에서 이걸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데 ICT를 구하려고 해. 그러니까 VCT를 갖다가 미분해서 만들어지는 ICT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회로 자체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그 회로로부터 바로 ICS를 구하고 그걸 0 라플라스 변환하면 ICT가 된다. 그래서 이 회로 자체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전압은 뭐로 바뀐다고요? 이게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니 그냥 18V 그냥 갖고 오는데 안 돼. S분의 18로 와야 됩니다. 18UT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6ohm은 6ohm, 12ohm도 12ohm. 자, 캐패시터는 SC분의 1이니까 S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류원이 하나 있죠? C 곱하기 V의 초기치를 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제로야. 초기치가 제로니까. T가 음의 영역에서 VCT 값은 제로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가 없어. 여기가 ICS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CS고. 자, 그러면은 12ohm하고 S분의 2하고가 병렬회로고요. 그래서 12와 S분의 2가 병렬이니까 12 더하기 S분의 2분의 12 곱하기 S분의 2가 돼요. 분자분모에 S를 곱해. 그러면은 12S 플러스 2분의 24 해서 2로 나누니까 1 플러스 6S 분의 12. 이거 전체의 임피던스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 IS는 6 더하기 2에 6 더하기 1 플러스 6S 분의 12 분의 S분의 18 전압 나누기 토탈 임피던스. 분자 분모에다가 S 곱하기 1 플러스 6S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6S에 1 플러스 6S 플러스 12S 분의 18에 1 플러스 6S.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은 36S의 자성 플러스 6S, 12S, 18S 분의 18, 1 플러스 6S. 18을 나누니까 S에 S 플러스 2S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6S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ICS는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IS인데 이렇게 흐르는 전류하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디바이드 됩니다. 그렇죠? 12 플러스 S분의 2분의 12 곱하기 IS. S를 곱하고 2를 나눠. 그러면 6S 플러스 1분의 6S 곱하기 S에 2S 플러스 1분의 6S 플러스 1. 그래서 약분되고 SS 약분되니까 2S분의 2S 플러스 1분의 6 S 플러스 2분의 1분의 3 따라서 ICT는 3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1t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하면은 t가 제로일 때 음의 영역에서는 전류가 안 흘렀어요. 그죠? 그러면 t가 양의 영역으로 타고 왔을 때 전류가 얼마 흐르는지를 보면요. t가 양의 영역 이하로 해서 t가 제로인 순간에 보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제로야. 충전 전압이 제로라 그랬으니까 음의 연속이니까. 얘가 걸리는 전압이 제로면 IRT가 제로야. 일로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리고 얘가 숏서키트야.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이 18V 다 걸리죠. 그럼 여기 3A가 흘러. 그게 일로 안 가고 다 일로 가야 되죠. 그래서 ICT가 3이야. 그러니까 전류 파형을 그래프를 그리면 T에 따라서 ICT를 그리면 제로로 쭉 오다가 제로인 순간에 3A로 딱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로 오다가 3으로 갔다가 떨어지는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